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가 있어요. 세월호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민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친다는 논리로. 아니, 여기 얘네들이 그 공개 반대 논리를 보면 굉장히 섬찟해요. 논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록의 공개로 인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 기록을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세월호 방송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방향성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 처벌 안 받고 어떤 특정 몇 사람만 타겟팅돼서 요식행위로 끝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수사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까 봐서 이거를 공개를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안전보장과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그 기록 내에 뭔가 굉장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아마 그 기록 안에는 추정컨대 우연전탈을 했는지 왜 그리고 배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그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거의 혁명에 준하는 나라가 뒤집어질 게고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의미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죠. 네. 예, 지방검찰청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 지역에서 했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이게 공개하지 않는 것 자리가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의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국가 안전보장을 해체할 논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안에는 어떠한 실험 자료가 있고 또 어떤 자료가 있어서 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다 라는 제목은 달아줘야 돼요. 구체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이고 바로 적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곰피드. 이게 적폐인 거죠. 그리고 이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거든요.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독재자들이 만든 이런 법들이고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300명이 넘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왜 침몰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이후에도 내가 배를 타도 안전한 것인지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도 안전한 것인지 내가 기차를 타도 안전한 것인지 그런 대책들이 국가는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는데 그 알 권리를 침해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폭력이라고 좀 보고요. 이 문제는 책임까지 지검장의 책임까지 져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이 진도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광주지검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지검이 이제 죄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는 실제로 이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가 그만큼 과적으로 진짜로 무너진 건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해본 거예요. 근데 과적이라든지 이런 의미, 알려진 내용처럼 과적했는데 급변침하다가 무너졌다. 이게 아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면 세월호 사건 자체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 침몰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시뮬레이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는 그런 결과만 나왔어도 이 사건은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 갖고만 보더라도 좀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물며 재판도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판결문은 누구라도 공개 청구를 해서 볼 수 있어요. 단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안위를 해치거나 또는 국가의 비밀이 유출이 되려는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원래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문서는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에요. 제발 이거를 되새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 기록은 모두 다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간첩 사건 이딴 거 개소리예요. 다 재판이 완료됐으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기본이다. 단 그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국가의 안녕을 해칠 지대한 판결문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려서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가려서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이게 바로 적폐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예. 이게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정보공개법 구조에 보면 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1항이 뭐냐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 부분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변호인들이 그 소송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김호식 기자한테 준 게 뭐냐면 이거는 범죄 행위 국가 안전 보장 퉁친 거예요. 선량한 풍속이 뭐예요? 아니 그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게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현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선량한 풍속은 뭐죠? 공공의 질서가 뭐죠? 국가 안전 보장이 뭐죠? 그러면 그 조항을 들었어야 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공개 못한다, 완료되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건방지게 국민들을 훈육하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를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 유지의 복리 현저하게 우려될 부분만 띠리딩 검정색으로 태워서 공개해야 된다고요. 지워서. 이해 가시죠? 그게 원칙이라고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거죠. 마땅히 공개를 안 하고 싶은데 공개 안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건방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이대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공개가 돼야 되죠. 정권도 바뀌었는데 박근혜 때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검찰청장이나 이런 선에서 모든 법이나 행정행위는 상식적이어야 되거든요. 납득하지 못할 만한 얘기 갖고 국민들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적폐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요. 굉장히 큰 적폐입니다. 예.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동영상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보 공개 요청한 건데 해경이 초계기가 그 세월호 침몰할 당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쭉 돌면서 이제 선회하면서 찍은 침몰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동영상이 일반 영상도 있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전환을 하면 소위 말하는 열 제거된 동영상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규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계기는 뭐 여러 가지 불법 중국 어선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열 동영상에서 발견된 열 동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선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세월호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10시 21분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선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화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물 부분은 바닷물 색하고 똑같이 검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은 또 조금 뜨거울 거 아닙니까? 기름 탱크는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선체 표면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나와요. 중간적으로. 그런데 147.5톤이 있어야 될 이 4번 탱크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선체 색깔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이 관련을 그 열적에서는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서 기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길쭉하게 양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없다고 하는 4번 평형수 탱크는 중앙에 있는 거고 예, 예. 양쪽에 있는 거는 힐링 탱크라고. 그건 뭐예요? 예. 그것도 역시 평형수 같은 원리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1번 탱크가 맨 선수 앞에 있는 거고요. 역시 중앙 쪽. 그다음에 2번 좀 작고 그다음에 2번 탱커. 그다음에 3번 탱커. 그 사이 공간이 3번 탱크인데 이 3번 탱크는 안 채우고 다닌 겁니다. 그 당시에 원래 뭐 이건 안 채웠다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4번 탱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5번 탱커 이래 있습니다. 그다음에 힐링 탱크가 바로 4번 탱커 그 양쪽에 우선 자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리고 힐링 탱크가 전후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만약에 이상한 이유로 한쪽에서 그쪽으로 물을 뺀다든지 똑같은 원리를 하는 건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힐링 탱크라고. 힐링 탱크 중앙에 바로 4번 탱크에 147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힐링 탱크는 50톤인데 정확하게 나와요. 열 정외선에 있다는 게. 그럼 147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선체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평형수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좌우만. 예. 평형. 네. 근데 앞뒤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중앙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중앙입니다. 이 평형이 뒤에 있는 힐링 탱크, 이를테면은 네네. 5번 예.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앞으로 기울 거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빼버리면 뒤로 기울 거고 이런 식이죠.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청해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아주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그러니까 4번 5번만 채웠다 이겁니다. 그런 중앙 쪽만. 근데 이제 저쪽에 뒤쪽을 개축했잖아요. 그러면 좀 무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선수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번도 채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낮춰야 되니까. 즉 청해진 주장 당신네들이 뺀 거 아니냐니까 그건 아니고 2번 4번 5번은 이거는 고정 평형수래 가지고 딱 한국에서는 한 번도 뺀 일이 없고 2번, 4번, 5번은 항상 채워서 다녔다. 하는데 이번 열조개성 촬영에서 4번 무려 147톤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그러면요. 그런. 지금 4번 평형수가 없다는 거, 비었다는 게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으신 지적인데, 일단, 모든 그 침몰 원인 조사 보고서나 이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용 보건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 760톤의 정도 이 평형수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출행할 때 인천에서.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47톤이 없어지면 배가 위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흔들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좋다 할 때.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산 중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7톤이 없어져 갖고 갑자기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직접 100% 영향이냐.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아직 이것도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당연히 147톤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저 병풍도 오면서 없어졌다면 좀 이따 말씀드린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고 배가 위로 왜 또 있겠죠. 5도나 10도 했을 때 상당히 더 기울어져 버리겠죠. 상당한 역할을 미쳤던 거고 지금까지는 뭐 이걸 통해서 모든 보고서나 모든 게 당연히 147톤 넣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연으로 기울 때 보니까 147톤 부분의 열제격상에 없는 걸로 안 나타나니까. 찍혔어. 예, 네. 없어요. 물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미 무언가의 이윤에 따라서 세월호는 병풍도에 왔을 때 복원력을 상당하게 잃었다.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다음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고의성이냐, 오다가 기계적 결함이냐, 아니면 아예 안 채웠느냐. 청해진도 뭐 믿을 거는 안 되겠죠. 주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권리는 헌법적 권리거든요.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독재자들이 만든 이런 법들이고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300명이 넘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왜 침몰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이후에도 내가 배를 타도 안전한 것인지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도 안전한 것인지 내가 기차를 타도 안전한 것인지 그런 대책들이 국가는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는데 그 알 권리를 침해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폭력이라고 좀 보고요. 이 문제는 책임까지 지검장의 책임까지 져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이 진도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광주지검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지검이 이제 죄인들을 단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자료는
실제로 이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가 그만큼 과적으로 해서 진짜로 무너진 건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해본 거예요. 근데 과적이라든지 이런 의미, 알려진 내용처럼 과적했는데 급변침하다가 무너졌다. 이게 아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면 세월호 사건 자체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 침몰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시뮬레이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는 그런 결과만 나왔어도 이 사건은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 어쨌든 지금 이것 갖고만 보더라도 좀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물며 재판도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판결문은 누구라도 공개 청구를 해서 볼 수 있어요. 단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안위를 해치거나 또는 국가의 비밀이 유출이 되려는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게 원래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문서는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에요. 제발 좀 이거를 되새겨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 기록은 모두 다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간첩 사건 이딴 거 개소리예요. 다 재판이 완료됐으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기본이다. 단 그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국가의 안녕을 해칠 지대한 판결문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려서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가려서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이게 바로 적폐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예. 이게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정보공개법 구조에 보면 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1항이 뭐냐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가 있어요. 세월호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민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친다는 논리로. 여기 얘네들이 그 공개 반대 논리를 보면 굉장히 섬찟해요. 논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록의 공개로 인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 기록을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세월호 방송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방향성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처벌 받아야 될 사람 처벌 안 받고 어떤 특정 몇 사람만 타겟팅돼서 요식행위로 끝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수사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까 봐서 이거를 공개를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안전보장과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그 기록 내에 뭔가 굉장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아마 그 기록 안에는 추정컨대 우연전탈을 했는지 왜 그리고 배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그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거의 혁명에 준하는 나라가 뒤집어질 게고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의미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죠. 네. 예, 지방검찰청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 지역에서 했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이게 공개하지 않는 것 자리가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의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 건지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국가 안전보장을 해체할 논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안에는 어떠한 실험 자료가 있고 또 어떤 자료가 있어서 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다 라는 제목은 달아줘야 돼요. 구체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이고 바로 적폐라고 했잖아요. 아까 곰피디. 이게 적폐인 거죠. 그리고 이 국민의 알 권리